하남시일 김용만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하고 시장 변동성 문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과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에 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하고 지금 이 예측이 어려운 이 시장의 움직임들에 있어가지고선 주요 원인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PPT 좀 봐주세요. 최근 한 달간의 상위 거래가 10개 종목을 보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량이 5개 순위, 거래 대금에서는 4개 순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출시 직후부터 압도적인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을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시장 변동성 주요 원인 중에 이 레버리지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이 드시고 또 다른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먼저 이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국자로서 매우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요인 말씀드리면 최근의 시장 변동성 확대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우선 보면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성이 계속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맨날 AI 투자가 지속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건지 그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움직임이 굉장히 출렁되고 있고요. 우리 자본시장을 보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어떤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 업황의 충격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크고요. 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엔 시장 변동성에 있어서 우리가 몇몇 가지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V코스피,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하시죠. 이게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한 달 만에 6월 말쯤에 이게 97.99, 그러니까 98점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40점이 넘어가면은 이게 패닉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7월만 하더라도 이게 80에서 90선을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있다라고도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더해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도 리밸런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이 부분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차지한다. 지금 이 시장 변동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월부터 이 레버리지 ETF 손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대책 발표 시점이 7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대책 자체가 좀 늦었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저희도 이제 5월 27일 출시하고 나서 계속해서 시장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봐왔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 그다음에 업권, 전문가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제도 개선에 착수했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7월 16일 날 전문가들 집단과 이제 상의를 하고 대책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다가 늦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상품 도입 경위에 있어서도 몇몇 가지 의혹이 있는데 금융위가 갖고 있는 의지와 상관이 없이 외부의 압박으로 하여금 이 상품을 출시하게 된 거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선 절차대로 준비를 한 건데 혹시 금융위가 원래 의지가 없었는데 외부의 압박으로 하여금 이 상품을 출시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게 나올 땐 작년 말부터 해서 시장, 언론, 연구기관에서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막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해보자 하면서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부처 협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그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 당연히 금융위가 이제 내용을 잘 꼼꼼하게 처리를 해가면서 출시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봐보면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에 있어서 정부 취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 나름대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도 좀 위태로웠고 봐보면은 미국이나 홍콩 같은 데서 이제 같은 상품으로 하여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던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게
이 상품 출시에 있어가지고 투자자 보호 장치나 상장 요건 같은 것들에 있어서 정말 충분하게 여건 검토가 된 건지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취지 자체는 그 당시 이제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자, 그다음에 선택권을 확대하자, 또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자 이런 어떤 정책적 측면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측면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도를 도입했었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뭐 상황이 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근데 말씀하신 투자자 보호 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서 그 기본 예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ETF라는 용어 같은 경우도 이게 상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자 유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 대책을 통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자료 요구부터 네, 말씀하시죠. 그 금광 원장님, 시간 멈춰주세요. 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이 변동성 확대 원인을 자료 요구는 저한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다? 위원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네. 확대 원인을 레버리지 ETF 하나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조금 전에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 하나로라는 이 단어를 넣고 이 책임을 회피하고 개변을 내가지고 지금 이 주가 폭락 사태 좌절하고 있는 이 국민들 분노 지수를 또 급상승시킨 것 같습니다. 이 지수형 ETF 관련해 가지고요 두 가지 자료인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형 ETF의 최근 5년간 각 종목별 신청 서류 접수부터 상장일까지 소요기간과 전체 소요기간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두 번째 지수 추종 ETF를 제외한 BM형 ETF의 최근 5년간 각 종목별 신청 서류 접수부터 상장일까지 소요기간과 전체 평균 소요기간 자료.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당국에서는 우리 박대출 의원님의 자료 요구에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그 금감 원장님 그리고 금융감독 원장님 두 분 같이 들어주세요. 또 하다가 보면은 질의를 같이 드리거나 또 따로 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시가총액이 오늘 10시 55분 현재 이렇게 저희 보좌진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6월 20일 최고일금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가 6월 22일이 7,449.6조 원이었는데 오늘 10시 55분 현재 시가총액이 5,060조 원입니다. 무려 증발된 금액이 2,389조 원. 올해 우리 예산이 국가 예산이 728조죠. 그 3배가 넘습니다. 특히나 여기 또 심각한 것은 외국인들은 고점 시점에서 많이 팔고 나간 반면에 국내 개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매입을 많이 해가지고 그 피해는 실제로 국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로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됐을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폭락 사태를 보면요. 11시 5분 현재 코스피가 5,807이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그보다 또 내려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5,688로 내려갔는데 그 11시 5분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20.08%입니다. 전일에는 마이너스 28.11%. 이틀간 50% 가까이 하락을 한 거죠. 자, 이 두 분에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 사태 이거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두 분 한 분씩 말씀해 보실게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시장의 변동성 이렇게 크게 확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재라고 얘기를 제가 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에 동의하시냐고요. 뭐 시장이 변동성이 많다 보니 그리 내려갔네 아주 남 얘기하듯이 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금강 원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무겁게 받다는 거 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입니까? 사안이 무겁다는 것입니까?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까? 이 시장과 관련된 이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안이 무겁다는 뜻입니까? 책임이 무겁다는 뜻입니까? 한 분씩 답변해 보시죠. 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저희들은 당연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금강 원장님. 저희도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지금 금융당국이 우리 국민을 말이죠. 월세 난민, 주식 거지라는 이 이종 세대를 완벽하게 완성해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 완성해가는 단계에 있고 이 국민의 절규가 지금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제가 인재라고 진단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왜 그러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인재인 이유 하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주체는 금융위와 금감원입니다. 한국 거래소의 실질적인 거래만 하는 상장 승인하는 거래소의 책임을 넘길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재 이유 두 번째는 이 승인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재인 이유는 금강 원장님이 들어누워서라도 막아야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맞죠? 그런 말 하신 적 있죠? 네, 맥락은 좀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들어누워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얘기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